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스타들의 솔직 담백한 인생 이야기 들어보는 스타 초대석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라이브가 풍성합니다.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관련해서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이범수 씨가 14년 만에 두 번째 이혼을 한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초대석에서는요. 트생트사, 트로트에 죽고 트로트에 사는 특별한 아빠와 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70대 남성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탐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의 집안에서 흉기에 찔린 전 부인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비원을 찌르고 도망갔는데 전 네. 부인이 사망한 채 있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남성은 전 부인을 살해한 뒤 외출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루 뒤에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에 경비실을 찾아가서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다행히 흉기 공격을 받은 경비원은 119 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 6시간 만인 오후 1시 20분쯤 고양시 한 모텔에서 이 남성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전 부인에 이어 경비원까지 이 사람 대체 왜 그런 거래요?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남성은 이혼한 뒤에도 전 부인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경비원에게는 평소에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찰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무슨 이유로 두 사람을 갑자기 연이어 이틀 사이에 살해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일단은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요. 그리고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얼마쯤 될까요? 저도 뉴스 보긴 봤는데요. 아, 보셨어요? 뭐 워낙에 갭이 있어서 이거 상대적 박탈감 느끼실 네.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164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국토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164억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더 큰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돈이면 그냥 건물 짓고 살겠다 이러는데 물론 저기 사시는 분들은 또 건물은 따로 있겠죠. 이겠죠. 네. 이거 어디예요, 저희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전용 면적 123평 아파트인데 공시 가격이 말씀드린 것처럼 164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4년 연속 지금 아파트 최상위, 가장 비싼 아파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아파트는 대단지를 선호하잖아요. 네. 편의시설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 아파트는 29가구밖에 없는 나홀로 아파트예요. 좀 우리랑 사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개념이. 근데 그 강남구 청담동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아파트 가격이 한 1억 6천만 원가량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네, 보통 아파트 가장 비싼 아파트 뭐 164억 원 하면 한 동이 아니죠. 네, 한 동에서 한 채. 그렇죠? 그게 164억 원이라는 건데. 그럼 2위는 어디일까요?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씨가 130억 원에 분양받아서 화제가 된 아파트인데요. 역시 청담동에 있는 29가구 나홀로 아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왜 29가구를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투기 과열지구에 30가구 미만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청약 규제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 아파트들은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고가로 만들기도 어렵고 네. 분양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부러 29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 거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순위도 좀 궁금합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공시 가격이 74평에 106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공시 가격이 한 10억 원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순위가 한 단계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럼 누가 살고 있을까? 너무 많겠죠. 네.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런데요. 트로트 가수 장윤경 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4위부터 10위까지 가운데 이 아파트 순위들이 전부 다 서울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에는 이렇게 비싼 아파트가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두 가지를 알겠네요. 연예인들이 참 돈을 많이 버는구나. 이거하고 또 하나는 10위권 안에 다 서울에 있구나. 서울 밖에는 그럼 뭔가. 이것도 비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이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비수도권 가운데에서 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고가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수도권 가운데 해운대구 아파트가 유일하게 공시가격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데 지난해는 올랐는데 올해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상위 10위 아파트가 위치한 동네를 좀 말씀드리면요. 강남구가 3개, 용산구가 3개, 서초구하고 성동구가 각각 2개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보고 있다 잠깐 잊었어요, 제가. 네. 세 번째 이슈 가야 되는데. 잠깐 목이 맸어요. 자, 세 번째 이슈 알려주시죠. 예, 중국의 문화공정은 뭐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한복, 김치, 아리랑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의 부채춤이 중국 춤으로 둔갑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진짜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채춤까지 그래. 부채춤 우리 건데. 이번에 왜 그렇죠. 또 부채춤이에요? 네,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여길 보면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부채춤에 관한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미국 NBA 덴버 너게츠 홈구장에서 음력설을 맞아서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진도 이제 공개됐는데 네. 중국 댄스팀이라고 소개된 중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경덕 교수는 이런 상황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자칫 부채춤이 중국 춤으로 외국인들에게 오해를 일으킬까 봐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한복, 김치, 이제는 부채춤입니다. 진짜 왜 이러나 싶은데 중국은 어떤 근거로 이 한국의 부채춤이 뭐 중국 자기네 정부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중국 정부의 문화 공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럴 때마다 사실 중국 정부나 아니면 중국인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소수 민족이 조선족이니까 조선족 춤도 중국 춤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의 백과사전을 보면요, 한국의 부채춤을 중국 민간 전통 무용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전통 무용이죠. 우리 누나도 어렸을 때 부채춤 얼마나 추고 다녔는데. 어렸을 때 많이 추죠. 특히 어렸을 때 네. 유치원이나 이럴 때, 그럼요.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부채춤 학예회 추죠. 때부터. 네, 그죠? 네, 그럼 굉장히 귀엽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채춤이 언제 만들어진 걸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 세계 전통춤 가운데 부채를 들고 추는 춤은 많다 그래요. 우리도 전통적으로 부채를 들고 추는 춤 같은 것들, 일종의 무속 같은 것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네. 대부분 장식품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부채를 저렇게 다 들고 부채가 주인공이 되는 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1954년도에 무용가 김봉백 선생이 서울시 공간 무대에서 처음 이 춤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일종의 창작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왔습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무용가가 1950년대 스스로 창작해서 우리 전통춤이 되어가고 있는 그 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저작권이 우리한테 네.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전 세계에 알려진 게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때 행사장에서 이 춤이 공개가 되면서 한국의 춤은 부채춤이 한국 춤이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했던 건데 그걸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가져가서 우리 전통춤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저 부채춤이 너무 아름답고 이러니까 탐나긴 탐날 거예요. 네. 그리고 K컬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니까 어떻게든 한번 숟가락 얹고 싶을 텐데
그 남의 거 탐하지 말고 개발 좀 하시든지 뭐. 어떻게.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혹시 배달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배달 음식에서 커다란 뚝배기 조각이 나왔는데 점주가 무성의하게 대응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배달 음식에서 어떻게 또 뚝배기 조각이 나와요? 글쎄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 맘카페에 된장찌개를 배달시켰는데 깨진 뚝배기가 나왔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 작성자는 용인에 거주하는 워킹맘이라고 합니다. 평상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저녁을 다 일일이 해먹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돼지고기, 불고기 백반 정식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어머. 이 세트 메뉴 안에 된장찌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또 3살배기 아이한테 먹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시커먼 조각 같은 게 뭔가 나오니까 이게 홍합이나 뭐 버섯일까? 그냥 무심코 그렇게 생각하다가 먹다가 보니까 이게 뚝배기 조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걸 또 씹으려고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점주한테 연락을 취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해 3살 아기가 저 뚝배기 조각을 먹었다면 아이고, 그러네. 정말 끔찍한데 이런 경우 이제 식당에 전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최대한 잘 해결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제가 점주 입장이라 그러면 이런 항의 전화 받으면 뭐 음식 가격을 그냥 그럼요. 새로 하지 당연하죠. 않는 건 네. 물론 환불해 주는 건 물론이고 네. 사과도 하고 다른 조치를 더 또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주한테 항의 전화를 하니까 죄송하다 이런 말 한마디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환불 외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된장찌개 함께 온 뚝배기 그릇 사진을 증거로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매장에서 이것조차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성자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힘들게 가진 아이다. 지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거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매장에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냥 그렇게 해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식약처에 따르면은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에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나 국번 없이 1339 이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인데요. 여기로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신고하기 전에 이물질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 사진을 사진으로 찍어두고요. 배달 음식 포장을 뜯자마자 발견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상황 설명을 자세하게 해둬야 된다고 합니다. 또 이후 이물질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업체 측에 전화해서 네. 이런 뭐 태도가 좀 미온적이거나 이러면 1399 이 번호를 1399. 1399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하셔도 되고요. 업체 측에서 무성의하게 대응하면 배달 애플리케이션 그 회사로 전화하는 회사로. 왜냐하면 거기서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언제 만나도 반가운 세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상큼발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14년 만에 남남으로입니다. 배우 이범수 씨가 14살의 연하의 아내와 14년 만에 결혼한 지 또 14년 만에 각자의 길로 또 이렇게 가게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좀 놀랐습니다. 이범수 씨가 한국과 또 발리를 오가면서 가족들과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일단 두 사람 이 영어 선생님과 배우 그러니까 제자로 만나서 사랑을 싹틔우고 결혼의 꼬림까지 한 케이스인데요. 두 사람은 사실 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이혼 소식에 굉장히 또 안타까움이 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범수 씨 일단 아내가 이 결혼 이혼에 대한 이 의지가 좀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먼저 아내분이 이범수 씨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를 했고 끝내 협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이혼 조정을 통해 14년의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일 이범수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요. 이범수와 아내가 이혼 조정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이 힘들다라고 이 이혼설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이범수 씨 이 아내분 역시도 한 매체를 통해서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쯤에 처음으로 첫 기일이 잡혀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상황이 좀 정리가 된 후에 전달을 드리겠다. 나도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았다. 심력 끼쳐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제가 첫 이혼 조정 기일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 뭐 합의가 어떻게 됐어요? 뭐 이혼을 두고 여러 방면에서 대립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었는데 사실 대립할 기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조정 기일에 이 아내는 이 발리에 있어서 이 법정 대리인이 참석했어요. 당연히 법정 대리인 참석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범수 씨 측에서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대립하거나 조정할 그런 뭐 기회도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아내가 굉장히 좀 시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작가 이강수의 소설 흙의 구절을 인용해서 본인의 심경을 대변했는데 좀 셉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불킬 줄 모르는 상판떼기는 무엇이요? 굉장히 센 그러나 이게 소설의 구절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범수 씨 이혼과 관련된 보도가 이번이 처음이도 아니잖아요. 지난해 12월에도 한 차례 이혼설이 불거졌는데요. 이때는 사실 기사 제목들이 이범수 씨의 아내가 이범수를 저격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제목이 좀 뽑혔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해 이 SNS의 이 아내분이요. 내 첫 번째 챕터가 끝이 났다라고 하면서 이 글에 이범수 씨의 이 SNS 아이디를 태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이제 이 글을 썼다라고 네, 해석이 네.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나는 이 내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라는 이 영어 문구가 담긴 이 영상을 남김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좀 균열이 생겼구나라는 걸 대중으로 하여금 알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이 글 이후에 이 팬들이 찾아보니 SNS를 서로 이 언팔로우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를 끊어놓은 상황임을 알게 됐는데요. 당시 이범수 씨 소속사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안 한다. 이혼 이거는 설일 뿐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혼설이 불거진 지 3개월 만에 이혼이 공식화된 건데 지금 두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한 가족이 두 가족이 됐어요. 이범수 씨는 아들하고 서울에서 지내고 이 아내는 딸과 발리에서 지내면서 서울을 오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범수 씨는 지금 말이 없죠. 아내는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본인 심경을 뭐 계속해서 조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살아가며 많이 치유하고 있는 중이다. 걱정하고 연락해주는 친구들 고마워. 우리 아들 소식 너무 궁금하다. 저는 요 아들 소식 궁금하다 해서 좀 마음이 짠하던데요. 어떻게든 특히 육아 문제는 좀 두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연예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주가 조작 피해자라더니입니다. 최근 또 다양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수 임창정 씨가 이번에 또 주가 조작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검찰이 임창정 씨를 소환했는데 그 소환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자, 임창정 씨 피해자 소환 소식 나누기 전에 이 사건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그때도 이제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제가 간략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를 해드리면 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였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갑자기 매도 물량을 막 쏟아내면서 8개 종목에 대해서 시세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단기간에 무려 7,305억 원의 수익을 본 그런 이제 주가 폭락 사건이었고 그럼 그렇게 득을 본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다 또 손해본 우리 개미 투자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H투자 그 이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알고 보니까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유사 투자 종목 그런 업체였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서로 이제 공모해서 이거 이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여기서도 돈을 벌었는데 이게 어떻게 벌었냐면 자 이제 팀이에요. 자 내가 이제 판다 얼마에 팔게. 그러면 알았어 내가 얼마에 받을게 이래서 팔 사람 살 사람이 정해지면서 그렇게 되니까 되게 시세 조정이 쉽죠. 주로 이제 거래가 좀 뜸한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흔히 이제 통정 매매라고 하는데 자 일단 요때 이 대표 포함해서 쉬운 6명이 검거가 되고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조직 일당에 대한 수사는 1차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이제 우리 여기서 연예인 이름이 왜 나와?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 고액 투자자들이 있는데 본인이 투자만 하고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이거 다른 사람들 다른 추가에 어떤 이제 투자자를 좀 모집한 거 아니야? 모집책 역할을 한 거 아니야? 요런 고액 투자자에게로 지금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모집책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했던 그 부분이 바로 임창정 씨가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임창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유 바로 이 이유에 있는 건데요. 임창정 씨가 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주도한 이 투자 컨설팅 업체 대표 일당과 주가 조작을 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8일 임창정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에 검찰 이 임창정 씨를 상대로 3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게 된 이 경위와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일당과의 관계 그리고 시세 조정을 인지했는지 등의 여부를 알아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창정 씨가 뭐 의혹 얘기 나왔을 때 피해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네요. 본인이 피해자라고 강력히 주장하니요. 저요 30억 투자했는데 이제 1억 8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28억 원도 넘게 잃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피해자입니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더 30억 원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임창정 씨한테 이제 연예 기획사가 있어요. 이 지분 일부를 바로 그 투자업체에서 50억을 주고 사줍니다. 그리고 20억 현금은 좀 띄워놓고 한 30억 원 정도를 투자한 거예요. 그 중에서 그렇게 28억 원 넘게 이제 잃었던 건데, 이제 이게요, 연예인은 지금 호감인 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좋아? 28억 원 넘게. 어떻게 하고 걱정해 줍니다. 네. 나중에. 근데 이 좋지 않을 때는요. 뭐야 50억 받았으면 20억 현금 아직도 남아있고 1억 8천만 원, 1억 8,900만 원 남았다고 난 그것도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연예인이 이렇게 이미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창정 씨의 결백 주장이 좀 무색하게 투자자 행사에서 포착된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사실 이 영상이 퍼지게 되면서 대중들이 생각할 때 뭐야 공모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임창정 씨 2022년 연말에 이 일당이라고 했었잖아요.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이 일당이 열었던
자산 1조 원 달성 축하 파티에 아내와 함께 참여를 했었던 이 모습이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 모임의 대표를 가리켜서 아주 종교야 종교, 내 돈까지 가져갔어라고 하면서 이 투자자의 뭔가 좀 되게 이 투자를 유치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치켜 세우는 듯한 이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리고 이 영상이 퍼지게 됨으로써 더더욱 대중의 의심을 사게 된 건데요. 이 당시 이 같은 논란에 임창정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순수하게 나는 정말 행사 섭외를 받고 가서 분위기를 띄운 거고 가수로 가게 된 거다. 그 행사 취지에 맞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이 돼버렸는데 네. 임창정 씨 측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현재 법적인 문제 등으로 변호사와 상의 중이다. 이번 주 내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 내로 생각보다 좀 빠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여기 이 시간에서 전해드렸지만 뭐 미용실 논란, 연기학원 논란, 사실 본인이 그때 다 이유를 내고 해명을 했음에도 대중의 시선은 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중의 시선은 정말 냉각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변호사와 상의해서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의자가 되면 이게 형사사건이고 이게 지금 뭐 결혼설, 이혼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신중하게 잘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대중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 생각하면서 입장문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예 소식 들어볼게요. 네, 연예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5년 만에 세상 밖으로입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그리고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정준영 씨가 이번에 만기 출소를 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또 피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가 성범죄로 5년 살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또 신상정보 조회 대상에서 벗어난 거죠? 먼저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강간과 추행의 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서 이 신상 공개가 이뤄집니다. 다만 여기에서요, 사건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이 공개가 되냐 안 되냐가 좀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2020년 9월 이 2심 재판에서요, 최종 이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징역 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만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받지 않은 것인데요. 이처럼 다른 성범죄자 연예인들과 달리 이 신상 정보 조회를 피한 데 이어서 이 전자 발찌 착용까지 피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법원이 검찰의 이 보호 관찰 처분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발찌라던가 신상 정보를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근데 일각에서는 정준영 씨가 출소 후에 연예계 복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내의 모든 방송사 방송 출연 금지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뭐 다만 그동안 성범죄 저질렀던 혹은 다른 무리를 일으켰던 어떤 연예인들의 행보를 보면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이어갔죠. 뭐 자숙을 했다, 해외 활동을 하든 곧장 하든 그렇기 때문에 해외 활동에는 어떤 제약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뭐 혹간에는 어렸을 때 여러 나라 이주하면서 살았으니까 해외 이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 부분까지는 이건 개인의 선택이고 또 어렸을 때 어떤 이유로 이주했는가는 또 개인사라서 정준영 씨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여하튼 국내 방송에서는 어렵다. 이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스타 초대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타는 두 분인데요. 네. 트생트사의 인생을 살아온 트로트 사랑이 정말 남다른 부녀지간이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오늘 함께할 초대 손님은요, 최근 그 너튜브에서 아주 신선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트로트 가수 미스터 팡 씨와 이런 아빠를 응원해주면서 또 내일은 트로트 가수를 꿈꾸는 미스터 팡 씨의 딸 방서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트로트 가수 미스터 팡 씨. 그리고 우리 방서연 양.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서 실물을 보게 되네요. 저도 많이 위로받았는데. 또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줄리아란 곡으로 대중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하면 또 뽕끼죠. 뽕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똘똘 뭉친 이야. 미스터 팡이고요. 충만한 끼를 물려받은 미스터 팡의 딸 방서연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나 얼굴 본 것 같은데 저 아빠나 딸이나 잘 기억 안 나? 이름은 가물가물. 제가 조금 아빠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스터 팡, 우리 방준호 씨죠. 네네. 네, 본명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미스터 팡입니다. 뭐 쭉 가수 활동해왔지만 일단 독보적으로 딱 눈에 띈 게 2007년 KBS에서 주최한 목포가요제에서 대상 받으면서 이 대상 아무나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실 거, 나 요거 봤어 하실 겁니다. 2014년에 원조 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사실 준결승 때도 최고점 받으면서 어머 우승 5억 원이 그의 것인가 봐 했는데 어머나 우승 결승전에서 그 5억 원을 눈앞에서 딱 놓쳤던. 그리고 또 제가 또 영화 또 많이 드라마 또 많이 보다 보니까 배우시기도 해요. 특히 열혈 사제 그 박재봉 사장님. 네, 맞습니다. 연기도 진짜 좋고 그래서 이게 너튜브 방송 보면 노래뿐이 아니라 이 뮤직비디오 막 나오잖아요. 볼맛이 나요. 근데 제가 하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 2010년에 누나 한 잔에 이게 소주로 좀 오늘 고된 하루 다 풀어버리세요 누나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제 노래인 줄 알았어요.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사실 당시 결승에서는 정말 코앞에서 5억 원을 놓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5억 원어치의 굉장한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경연 프로그램에 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던 태진아 씨가 무려 태진아 씨가 미스터 팡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번 트로트 경연대회 가장 큰 수혜자는 미스터 팡이다. 이거는 5억 원짜리 칭찬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 미스터 팡 씨의 노력을 그리고 재능을 아주 높게 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 5억이 중요하죠. 뭐 칭찬만 하고 5억은 못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실력이길래 5억을 목전에 두고 놓쳤을까? 자, 여기서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미스터 저도 팡 씨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죠. 미스터 팡 씨의 노래 줄리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밤에 내가 운다 줄리아
씨 뮤비 속으로 들어간 줄 알았어. 아, 지금 난리 났어요, 아니 여기. 그리고 이 율동이 과도하지 않은데 요거 딱 적당해. 그죠?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노래방 가면 이 노래를 해야 되겠다. 나 요건 돼. 야, 뭐 따님이 보기엔 어땠는지. 저는 네. 아빠 무대 보면은 항상 늘 드는 생각인데 네. 트로트를 잘 부르시는 가수분들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무대를 이제 잘 갖고 노는 그런 장악력을 가진 가수분들은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아빠만한 사람이 없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너튜브에서 아주 신선한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록이에요? 아, 제가 그 노트북을 통해서 팬분들에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노트북 조회수가 1,000만 뷰를 넘었어요. 네. 그때가 아마 2016년도 7월 8일이니까 야, 5명 중에 한 명이 지금으로 봤다는 하면 한 7년 만에 이룬 성과죠. 이야, 대단하네. 아니 근데 뭐 7년 만에 뭐 7개월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가수들은 처음에 이제 앨범 나오면 뭐 언론 보도, 홍보 자료 내줘 또 본인들이 막 뭐 어디 전광판에도 올리고 홍보 활동 막강히 한 다음에 아 사람들이 그래 무슨 노래 나왔어 노래 들어보고 듣다가 이제 뮤직비디오 보거든요. 근데 우리 미스터 팡 씨는 그게 아니라 전혀 어떤 홍보 활동도 없고 어떤 이렇게 돈을 써서 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서 이 뮤직비디오를 찾아봐서 1,000만이 됐다. 그래서 정말 이게 신선한 기록이고 그 이벤트 하셨잖아요. 네네. 그 해가지고 줄리아 해서 응모해달라고 막 맞아요, 이메일도 맞아요. 알려주시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응모 많이 됐나요? 아직은 지금 한 3분밖에 연락이 안 왔어요. 아, 그럼 여기서 한번 더 이거 1,000만 돌파 이벤트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이번에 그 구독자라다 그 조회수가 1,000만 뷰가 넘어가지고요.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줄리아 챌린저를 지금 하려고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에 계신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미스터 팡의 줄리아를 같이 챌린저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제 노트북 채널에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1,000뷰도 대단하고 10,000뷰도 대단한 건데 1,000만 뷰거든요. 이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조회수인데 서연 씨는 이 줄리아라는 곡이 역주행할 거라는 거 혹시 알고 있었나요? 저는 감히 예상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그 전국 라인 댄스 하시는 분들한테서 이 아빠 줄리아가 되게 유명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줄리아가 이제 거의 라인 댄스 줄리아 이제 커뮤니티 검색만 해도 나와요. 아빠가 이렇게 진짜 많이 나와요. 맞아요. 저는- 저도 그 너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 줄리아를 치면 라인 댄스 이렇게 하면서 동작하는 그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아니 이 정도면 약간 라인 댄스 동호회 분들한테 감사 인사라도 영상 편지라도 네. 맞아. 보여드려야 되는 제가 거 아닌가.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많은 라인 전국에 댄스 계신. 관계되신 우리 누나들, 그리고 우리 이모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자매님들, 우리 보살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미스터 팡의 행복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줄리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감히 좀 이런 미래를 꿈꿉니다. 뭐 각자 여러분들이 나만의 줄리아를 이제 찍어가지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옛날에 김수로 씨 꼭지점 댄스처럼 다 같이 모여서 줄리아 추는 거죠. 줄리아 댄스. 근데 우리 잠깐 봤어도 중독성이 있어요.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미스터 팡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스타추에서 주제는요, 바로 부전여전 트로트는 인생의 동반자인데요. 이 가요계의 트렌드를 요즘에 보면은 부전여전이 또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붕어빵 외모부터 그 재능까지 그대로 딸에게 물려준 아버지, 거기에다가 그 스타 아버지의 그 끼를 그대로 물려받은 그 딸까지 요 트렌드, 이 트로트에서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주인공 트로트 스타 미스터 팡 씨, 그리고 그의 따님 미래 트로트 스타 우리 방소연 양의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계 부전여전 트로트는 인생의 동반자. 먼저 미스터 팡 씨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 유도 국가대표 유망주입니다. 잘 어울려요. 야, 유도 국가대표. 그죠? 유도. 야, 괜히 가서 건드렸다가 어부치기 당하겠다. 전국이 밭다리입니다. 밭다리.
야, 어떻게 된 겁니까? 국가대표. 야.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요, 그 아버님의 이제 권유로 인해서 이제 유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좀 이렇게 성과가 좀 좋아서 경기 도대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제가 이제 어깨 부상을 당해가지고 전지훈련을 참가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는 선배가 그 기숙사에서 기타를 치는 모습을 보고 와, 이런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구나. 그래서 저도 갑자기 운동보다는 이런 좋은 음악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갖게 됐죠. 끼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본인은 나 가수 하겠어 하는데 모두가 다 찬성만 한 건 아니고 또 주변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야 가수 생활 연예인 생활 힘들어 이렇게 말리는 분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특히 아버님께서는 아버님 권유로 유도 시작했잖아요. 유도 계속해라 이러셔가지고 굉장히 그 시선을 혼자 견뎌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 반대가 심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버님이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기타를 좀 사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 다음 날 되면 이제 기타가 다 부서져 있고. 그 정도로. 네, 그래도 이제 제가 또 감히 아버님한테 아버지 이거 왜 부셨어 말도 못할 정도로 이 아버님이 좀 엄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아버님이 부신 기타만 해도 한 10대.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11대를 딱 사가지고 딱 갖다 놨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 약주를 딱 한 잔씩 저를 부르시면서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네 꿈이 정 그러하다면 내가 널 인정하마.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래서 10대 부순 분도 그렇지만 10대를 계속 산 우리 황 씨도 대단하시죠. 전 사실 11대까지 부수면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11대를 안 부셨어요. 아버지가 졌어. 야, 마지막 문턱에서 다행입니다. 네네네. 아버지께서 이제 인정해 주시면서 지금의 미스터 팡씨가 나오게 된 건데. 네. 자, 그럼 부전여전 트로트는 인생의 동반자.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부전여전 트로트는 인생의 동반자 두 번째 이야기 미사리 3대 스타입니다. 여러분들 미사리 하면은 정말 라이브의 메카, 라이브 카페의 메카,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정말 노래 잘한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미사리 쪽이면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는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원래 처음에는 이제 락 밴드 출신으로 하다가 이제 미사리로 가서 이제 그 미사리는 통기타 이제 음악으로 그렇지, 이제 기타를 하게 됐던 했으니까. 거죠. 네네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3대 스타라고 불릴 정도면 하루에 당시에 뭐 공연은 어느 정도나 하셨다고? 제가 아마 많을 때는 하루에 8번까지 공연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뭐 미사리 카페촌에서는 제가 뭐 한 달에 많이 받아봐야 한 30만 원? 그때 당시로 그렇게밖에 못 받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형편이 좀 이렇게 나아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다가 이제 노래하고 낮에는 이제 의정부 가는 쪽에 보면은 거기 이제 차가 막 막히는 구간이 있는데 있죠. 거기다 차를 잠깐 세워놓고 옆에서 오징어랑 뻥튀기 이런 것도 좀 꺼내고. 그랬어. 네. 근데 그게 수입이 좀 괜찮았었어요. 네, 짧게 2시간 정도 그렇게 알바하고 나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렇게 벌어서 씀씀이 이제 뭐 필요한 악기들도 좀 사고 그리고 이제 사업하는 친구들에게 좀 도와주면서 알바도 좀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저도 그 지점이 어딘지 아는데 그 뻥튀기가 그죠. 잘 팔려요. 맞아. 네, 저도 네, 오징어도 네, 네. 사고 그랬는데 혹시나 네,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1대였을 거예요. 아니 보통은 요거 잘 팔려나 그럼 더 여러 시간 할 거야가 아니라 그걸로 악기 사고 이러면서 음악을 계속 하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또 찡하고 그렇게 해서 미사리에서도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메인이 아니라 새벽에 대타 가수 하는데 우리 아까 무대 보셨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메인 무대에 서기도 하고 미사리뿐이 아니라 이제 또 활동하셨던 그 8곳 중에 박상민 씨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박상민 씨의 실제 우리 이 대중 콘서트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게스트로 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미사리 때 사진 보니까 그땐 날씬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코로나 때 좀 너무 놀고 막 그랬더니 살도 좀 많이 때 예전에 좀 이걸 봐 날씬했었는데 날씬하잖아. 네. 저거는 저 미사리가 아니라
20살 초반인가. 아, 저 때. 날씬하시다. 아니 대단한 게 또 미사리에서 3대 그 트로트 스타라고 그러네. 그 스타라고 불렸던 게 다른 분이 또 울랄라 세션 거기에다 또 다른 분이 또 한 분은 또 네, 춘자. 춘자. 그 중에 3대. 근데 어쨌든 노래 실력이 인정이 되니까 KBS 지역가요제 대상 출신이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때 맞습니다. 뭐 부르셨어요? 그때 제 노래로 아, 본인 노래? 거기를 이제 참가하게 돼서 네. 이제 거기서 전국에서 아마 예선을 2,000명 정도 이렇게 보셨는데 거기서 이제 본선 12팀을 선발하는데 제가 12팀에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참가하게 되는 원인이 이제 좀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좀 이렇게 좀 생활도 좀 많이 힘들고 이번 달 말일날 이제 내일 카드값도 좀 고민이었고 이런 찰나에 우연찮게 TV를 보는데 이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지원을 해서 거기를 나가게 됐는데 12팀에다 들어서 정말 운이 좋았는지 대상을 딱 타서 예, 대상을 타면 상금이 400만 원이더라고요. 아 이거면 카드값도 메꾸고 어느 정도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 지원해서 정말 운이 좋아서 대상을 타게 됐어요. 아우, 그 실력이죠. 운으로 되는 건 아닐 텐데. 네. 근데 네. 중요한 건 연체가 됐어요. 상금이 2달 있다 입금이 됐어요. 아이고. 믿고 바로 안 있다가. 오니까. 근데 어쨌든 미사리에서 이름도 날리고 또 가요제에서 대상도 받고 네. 그랬는데 그걸로도 생활이 안 되니까 자동차 판매를 했어요? 아우 제가 아, 네. 예, 알기로는 그 자동차 판매도 그냥 판매가 아닌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동차를 판매를 했는데 한 달에 많이 팔 때는 17대까지 계약을 했고요. 판매왕이네, 거기다가 그럼. 그냥 우수한 게 아니라 3년 내내 판매 우수왕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대상이 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러네. 미스터 방 씨가 정말 얼마나 사람을 홀리는 이렇게 싹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는데 뭔가 좀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새벽 1시에 퇴근하고 예, 그래서 차도 팔고 3년 동안 연속으로 한 달에 한 17대씩 이렇게 팔면서 예, 판매 우수왕을 탄 적이 있었죠. 아, 여기 이틀에 하나보다도 많아요. 17대면. 그러니까요. 아, 네. 그러면 생활이 안정됐겠는데. 그 당시에 그럼 가수 활동 안 하셨? 아니요, 저녁에는 이제 청바지 입고 또 미사리 가서 라이브를 하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낮에 이제 잡이 이제 메인 잡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네네. 예.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버지 고생하고 이런 얘기? 많이는 못 들어봤는데 아빠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네. 그냥 철부지여가지고. 근데 이제 아빠 등대는 이제 늘 고난과 힘듦, 역경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이런 힘든 상황 알아주는 자식 속에서도 있으면 뭐. 그러니까요. 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미스터 방 씨가 있는 건데. 근데 궁금한 게 왜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저도 이제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또 책임져야 될 두 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음악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좀 많이 좀 좁아지더라고요. 예, 저 그래서 사진 보세요. 예, 너무 트로트라는 예뻐요. 장르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때는 이제 그 음악과 돈 모두를 선택하는 길은 이제 트로트밖에 없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록을 잠시 뒤로 하고 2010년에 30대 초반에 늦가기 트로트 가수로 이제 데뷔를 한 미스터 팡 씨가요. 정말 뭐랄까 큰 결심을 한 만큼 이 시행착오를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스스로 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를 때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막 너무 무대를 즐기는 네네. 이 춤까지 봤었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 무대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잘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하여튼 잘 안 풀리고 뭔가 딜레마만 생기던 중에 10년 전에 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면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트로트가 딱 즐기게 되는 어떤 그 포인트가 딱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네요. 네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그 트로트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한번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거의 나이로 따지면 제 이제 아들뻘 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너무 해맑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트로트를 생계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한번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너는 정말 트로트가 좋니? 그랬더니 저는 트로트가 너무 좋고요. 평생을 트로트를 하면서 살 거다. 그래. 저는 잘 때도 트로트 듣고 트로트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그 얘기를 듣는데 생계를 위해 선택한 나의 트로트의 길이 이 작은 어린 친구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트로트를 사랑해야 듣는 이도 더 행복하고 즐겁겠구나 하면서 그때 계기로 제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좀 많이 바뀌게 됐죠. 지금은 트로트 사랑하시죠? 완전 사랑합니다. 투생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밥벌이를 위해서 택했을 때는 무대 위에서 표정이 이르셨을 텐데 지금은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아까 그 흥과 끼를 다 봤잖아요. 완전 즐기는 무대를 네. 저희도 볼 수 있게 된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자, 부전여전 트로트는 인생의 동반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네, 부전여전 트로트는 인생의 동반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대를 이은 트로트 사랑입니다. 우리 누님들,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을 쏙 빼간 우리 미스터 팡 씨. 이 트로트 뒷깎이 트로트 사랑은 이제 그대로 따님에게 물려가서 이제 20대 초반의 나이지만요, 이 트로트에 인생을 걸 만큼 아주 트로트를 사랑하는 우리 방소연 씨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소연 씨 그냥 봐도 어려 보이는데 트로트에 인생을 걸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눈 뜨자마자 트로트 듣고 자기 전까지 트로트를 이제 들었거든요. 아빠 덕분에. 네. 그래서 제가 트로트 이제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게 이제 좀 아빠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제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야, 인생을 걸어. 듣기로는 그 고등학생 때 뭐 네. 트로트 경연대회에 참가했었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2019년도에 경연대회를 나갔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트로트의 트자도 모를 때 나갔던 거라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갔지만 이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끼가 있고 경연을 아무나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할 줄 알기 때문에 나갔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봤었는데 그 무대 대비 지금 오늘 너무 얌전해서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길을 안 펴지 숨기지 막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2019년 5년 전 그러면 10대 때였고 네. 그죠? 그 자신의 무대에 만족하지 못해서 지금은 좀 더 잘할 거라는 후회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제가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인지를 한 게 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가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끼를 다 표출하지 못하고 음정도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많이 아쉬웠는데 지금 다시 좋은 기회가 온다면은 이악 물고 죽기 살기로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죽기 살기가 되겠는데. 여기가 다음 무대. 이제 다시 한번. 20살 넘었는데 네. 당연히 기회 올 거고요. 당시 장윤정 씨가 노래 음정도 박자도 많이 흔들렸다. 근데 춤은 잘 춘다. 노래 연습 더 해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흔들렸다만 들으면 안 돼요. 노래 연습 잘하면 된다는 거니까 노래만 잘하면 이제 춤은 또 아빠 춤을 봤을 때 갖춰져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연습 한번 하면 되겠네. 해야 돼. 그 무대가 행복한 아침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특별히 당신이 좋아라는 노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좋아. 내 생을 걸었잖아. One, two, three, go.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한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한이 있지 환상의 해피한 원한이 있지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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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꽃 당신은 불나비 환상의 햇빛한 꽃과 나비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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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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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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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한 무대에서. 예. 엔돌핀이 펑펑. 아니 우리 방소연 씨가 아빠보다 노래 더 잘하지 않아요? 아니 창석이. 아니, 너무 연습은 잘하는데요? 얼마나 해요? 하루에 연습은? 와. 연습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요. 와. 2시간에서 3시간 딸하고 정도.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원래 딸들이 아빠하고 안 놀아주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방소연 씨 말할 때는 이렇게 얌전하더니 역시 무대에 오르니까 이 네. 미스터 팡 딸이구나 싶고 그리고 장윤정 씨가 노래만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 그때보다 지금 확실히 노래가 5년 사이에 확 늘었어요. 맞아요. 노래 너무 잘한다. 아니 그리고 우리 방소연 씨 음색이 너무 예뻐요. 너무 고와. 예. 아니 이 정도 나이면 사실 원래 지금 이제 요즘에 아이돌들, 뭐 뉴세라핌, 뭐 뉴진스 이런 가수들을 좋아할 나이인데 또 트로트를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색다르네요. 저는 또 너무 보기가 좋았던 게 부녀가 이렇게 호흡을 맞춘다는 게 사실은 너무 진짜 보기 드문 일이잖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이제 고향에 가면은 저랑 그렇게 노래방을 가고 싶어서 제가 그거를 뭔가 쑥스러워서 항상 같이 가드리질 못했어요. 근데 이 방소연 씨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반성이 되면서 아, 우리 아버지의 18번은 뭘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인데 저는 두 분이 이렇게 듀엣으로 호흡을 맞추는 게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혹시 네네. 두 분은 그럼 나의 딸, 나의 아들 말고 혹시 어떤 가수와 이렇게 듀엣을 무대를 좀 꿈꾸시는지도 보는 내내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으로. 아, 그럼 우리 뭐 소연이부터. 저는 제가 인생의 롤모델이고 이제 또 가수의 롤모델이 아빠라서 저는 뭐 첫 목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빠하고 하는 다른 가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빠가 최고인 거예요. 네. 와, 근데 또 이렇게 5억 받으셨다 5억. 네. 아니 너튜브 같이 이렇게 또 찍으시는데 그 찍으시다가 또 혹시라도 이 투닥투닥 또 싸우거나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 네, 저희는 그런 거 없고 정말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행사장이나 공연장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많이 다녀도 보니까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이래서 만약에 서연이가 이제 제가 이제 앨범을 하게 되면 항상 아빠 다음에 꼭 나랑 같이 한번 정규 앨범을 한번 하자. 그래서 올해 지금 서연이랑도 같이 둘이서 정규 앨범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정말,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데리고 다니신 거 행사장 이런 거 혹시 트로트 조기 교육이셨나요? 나는 늦게 트로트를 깨달았는데 내 딸만큼은 일찍 하겠다. 어떤.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빠가 노래를 해서라기보다는 행사장 데려가면 차에 잠깐 있어 그런데도 밖에 나와서 제가 노래 부를 때 춤을 추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춤을 추는 걸 봤거든요. 우리 서현 양의 춤이
너무 잘 쳐요. 맞아. 아니 근데 아까 여기서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두 분이 몸 동작이 과하지가 않아요. 근데 괜히 과하면 이게 노래가 묻히든지 뭐 이렇게 언발하는데 맞아요. 이게 이렇게 싹 이러면서 적절해요. 그래서 따라하기 쉽고. 네, 근데 네. 원래 가족한테 배우지 말라는 게 운전하고 노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아빠한테 배웠다면서요? 네, 근데 운전은 아빠가 원래 베스트 드라이버라서 제가 운전 당연히 아빠한테 배웠고 이제 노래는 사실 제일 가까운 분이잖아요. 아빠가 네.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쉽게 배울 수 있지만 또 완전 스승이시기도 하고 저한테는 아빠만한 스승이 또 없으니까. 또 다른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맞아. 아빠랑 근데 저는 늘 말하죠. 친구 같은 사이고. 근데 또 아빠가 이제 또 선생님이다. 그러면 또 이해를 하고 부러워하죠. 근데 사실 아빠도 쉽지 않거든요. 딸을 가르친다는 게. 왜 어떻게? 제가 오히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죠. 더군다나 아들이라면 차라리 뭐 혼도 내고. 어떤 혼도 내고 흥기도 말도 이제 남자들끼리 막 할 수 있는데 딸이니까 화도 막 못 내겠고. 상처받을까 봐. 예, 제가 운전은 2번 연수를 해줬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그 안전봉, 브레이크봉을 제가 이거를 샀는데 이걸 쓸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옆에 있는데도 운전을 잘하길래 그다음부터는 이제 혼자 계속 마시 들려가지고 밤에 차를 끌고 나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운전은 그렇고 네. 어떤 가수의 선배로서 또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이 제자 방선 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습득력이 굉장히 빨라요. 예, 저도 이제 많은 이제 가수 후배들을 위해서 레슨도 좀 많이 다녔는데 서연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습득력이 좀 빠른데 중요한 건 복습을 좀 잘 안 해요. 네, 복습을 안 하니까 할 때는 굉장히 선생님이 좀 이렇게 잘 따라와주니까 굉장히 편한데 다음에 와서 그 과제를 다시 한번 물어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연습 안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혼나요. 우리 서연이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또? 복습을 많이 해야겠다고 방금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연 양이 지금 첫째인 네, 거죠. 첫째입니다. 둘째 딸이 또 있는 건데. 둘째 딸은 이번에 이제 실용음악과 이번에 같이 음악을 하는 재능이 좀 네. 있나요? 어때요? 네? 트로트에 대한 재능이나 뭐. 원래 그 친구가 트로트에 대한 뽕기는 더 많죠. 네. 그래요? 그런데 네. 실용음악과를 간 거는 작곡적이 아니면 그 친구도 가수 데뷔를 생각. 가수 데뷔로 보컬. 저는 정말 극구 반대를 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남들이 보면 지금 두 딸 강요해서 가수 만드는 아니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기둥뿌리 뽑힌다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음에도 너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꼭 하는 공통 질문인데 트로트 가수라는 이 꿈을 꾸게 된 결정적 아마 계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빠에 대한 사랑을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 내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에 아빠에 대한 존경이라던가 존중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꿈을 꾸게 됐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사실 아빠에 대한 존경이 가장 크거든요. 왜냐면 아빠가 무대에 서서 무대를 이렇게 막 다 뒤집어 놓을 때를 보면은 이제 너무 감동을 받고 이제 또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다. 그래서 아빠에 대한 존경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그 장래 희망까지 생겼던 것 같아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미스터팡 씨가 너무 부러운 게 이 20살 넘은 자식하고 놀 수 있는 것만 해도 부러운데 같은 직업, 같은 무대를 할 수 있다. 이게 진짜 부러운데 혹시 이게 조금 넘칠 수도 있다 싶은데 혹시 나는 이렇게 앨범 하나 내기 힘들었는데 우리 서연이가 앨범 낸다 그러면 내가 막 도와주겠다 아니면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그래도 뭐 좀 자립심을 키워주겠다. 어느 쪽이세요? 사실 오늘 저 방송 오면서도 차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간절하면 아빠는 거기 맞춰서 해주겠다. 근데 간절함이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그 선까지만 딱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원래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간절해야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부모라지만 스승인데 또 이 녀석한테 투자를 하고 계속 도와줄 텐데 그죠. 네, 그런 게 없다 하면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이 활동하고 같은 무대에 서니까 페이도 받을 텐데 이건 어떻게 해요? 용돈으로 줘요? 아니면 따로 받아요? 용돈 플러스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페이도 페이대로 받고 용돈도 같이 플러스해서 더 좋은 아빠시네. 아니 경연을 먼저 사실 경연 프로그램 저도 심사위원으로 나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피튀기거든요. 근데 심지어 정말 코앞까지 가신 분이잖아요. 네네. 냉정하게 딸을 평가해 주신다면 점수로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 어렵다. 이거 기자의 아주 냉철한 질문이에요. 지금의 컨디션을 두고 네, 지금, 네네. 지금의 서연 양. 떨리겠네요. 미래 가능성 말고 현재. 현재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탤런트 기질. 네. 쉽게 얘기하면 있어야죠. 가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끼와 어떤 재능 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과학이 95점까지 오늘 지금 굉장히 얌전하게 있는 건데 네. 이 끼가 폭발하면 제가 봐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하니까. 근데 트로트 가수의 그 어떤 가수의 발성이나 가창으로 보면 그 점수는 아직 지금 한 75점에서 80점 사이. 그러면 좋게 스승이 생각하면 냉정하고 네. 좋으시네. 좋게 생각하면 지금 2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네네. 20점만 더 채우면 완벽한 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점수는 계획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 서연 씨 먼저 얘기할까요? 앞으로의 계획? 저는 앨범. 앨범을 내고 일단 아빠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따를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 올해 이제 줄리아에 이어서 신곡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신곡 발표하고 우리 서연이도 올해 이제 개인 신곡을 단독 싱글 앨범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신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스터 팡 씨 그리고 딸 방서연 씨와의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절기 춘분입니다. 비가 그치고 밤사이에 찬 공기가 유입됐는데요. 반짝 꽃샘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꽃샘 바람도 문제입니다.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진 데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내려갔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네, 전국에 내리던 눈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동해안에만 눈비가 조금 더 올 텐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 산간의 최고 5cm입니다. 등판길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대기질도 깨끗합니다. 다만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할 텐데요. 서울은 9도,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겁니다. 네, 비가 오면서 건조특보는 많이 해제됐습니다. 다만 비의 양이 적은 곳에서는 아직까지 건조함이 남아있는데요. 현재 영남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꽃샘 추위예요. 네, 오늘 날이 제법 춥습니다. 저도 패딩을 챙겨 입고 나왔는데요. 모두 외출하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필요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